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미얀마에서의 까마귀는 일본처럼 길조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이것만큼은 미얀마가 세계 최고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선 한 단계 완화되었다지만 미얀마는 이미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더해갑니다. 통제 지역은 늘어만 가고 출입하려면 신상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요. 거의 모든 양곤 전역이 이 상태입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요. 도로 입구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역하고 있으며 통행증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진들도 지쳐갑니다. 거의 모든 공장들과 건설 현장들이 강제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들로 조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수송이 원활하지 않아 쌀, 채소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 2018에 따르면 기부 경험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미얀마였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GI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 빈도, 자원봉사 시간, 자선단체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국가의 기부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기부금 절대액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승려의 인구 비중이 높은 데다 불교 문화에서 기부가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의 사무실은 다운타운에서 차로 겨우 야구에서 10분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6에서 70년대 풍경이다. 6, 70년대를 밀양과 부산에서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로 살아온 나로선 그리 거부감이 없고 동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보스하며 반갑게 맞아준다. 딱히 그 사람들과 거래 또는 기부라는 걸 해본 것도 없는데 가끔 귀찮은 부탁을 해도 웃는 얼굴로 기꺼이 들어준다. 갑작스런 비를 만나도 서로 우산을 챙겨준다. 처음 보았는데도 어느 날 여직원에게 전화가 온다. 좀 늦겠다고. 근데 오후에 출근한 여직원이 뭔가 이상하다. 엉덩이를 덮고 있었던 찰랑찰랑 긴 생머리가 꼭 가출한 딸을 잡아 집에 가두어 놓고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놓은 것처럼 산발이 되어왔다. 물어보고 싶었으나 감히 물어보지를 못하겠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확 바뀐 걸까? 실연을 당했나? 어쩌지? 그만둔다면 어쩌지? 일 진짜 잘하는 직원인데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감는다. 하필 오늘이 그 여직원 생일이라 케이크도 준비하고 모두 조금 일찍 퇴근하여 같이 사찰에 가기로 했었는데 미얀마에는 생일날 사찰에 가서 자기 나이만큼 컵으로 불상에 물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 스케줄을 취소해야 하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 여직원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까르르 하고 웃고 있다. 이건 뭐지? 그 여직원이 와서 이야기한다. 생일을 기념해 머리카락을 사찰에 기부했다고. 머리카락이야 금방 또다시 자랄 것이고 내가 기부한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도로가 되기도 하며 다리가 되어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며 미소 짓는다. 사실 머리카락 비즈니스는 미얀마의 알찐 것 중에 하나이다. 미얀마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일날 우리 미역국 먹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은 헌혈이다.
생일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빼놓지 않는다. 그리곤 페이스북에 헌혈하는 사진을 올려 기념한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생수통이 가게 앞이나 길가 구석구석 놓여 있다. 처음엔 저렇게도 파는구나 했지만 길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마실 수 있다. 더운 나라라 마실 수 있는 물이 항시 필요하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먹겠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여직원들이 남은 음식을 주섬주섬 모두 모아 골목길 한쪽에 뿌려버린다. 가만히 보니 우리 직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네 사람 모두 그러고 있다. 시간 지나 물러진 바나나 등 과일도 그렇다. 음식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 있으면 깨끗해져 있다. 그것은 개, 고양이, 까마귀, 비둘기, 참새, 닭, 오리 등의 식사 시간이다. 이것도 기부를 한다. 닭, 오리 등을 풀어서 키운다. 오미닭을 쫄쫄 따라다며 비약비약거리는 게 신기하다. 사무실 창밖에는 그릇을 마련하여 살을 수북히 놓아둔다. 비둘기, 참새, 이름 모르는 이쁜 새들이 모두 모인다. 목마르다고 물통도 옆에 두고 이것도 보시이며 기부라고 한다. 근데 신기한 것이 까마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 한국에 있을 때 잠시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앰뷸런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깐깐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온갖 필수기구, 약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검사를 다 받는다. 출동일지부터 갖추어 놓아야 할 것, 그것들의 위치, 유통기한 체크 등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빼곡히 갖추어져 있지만 우연히 보게 된 미얀마의 앰뷸런스 아무것도 없다. 있는 거라곤 사이렌 그리고 휘몰아치며 번쩍이는 경광등뿐. 나도 슬슬 아픈 곳이 많아지는 나이라 내가 만약 생각도 하기 싫다. 양곤에는 타운십별로 도네이션 센터가 몇 개씩이나 있다. 모두 기부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통이지만 구급차도 몇 대씩이나 있다. 모두 자원봉사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집에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마무리해준다. 특이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찍는다는 점이다. 관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나 그 전의 것들을 선원 송출업을 하며 처음에는 당황했었다. 가족들이 망자의 사진을 보내며 선원을 급히 귀국시켜 달라고 한다. 이 사진을 선원에게 보내야 하나? 아니면 말로만 해야 할까? 도네이션 센터가 비단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그들은 있었다. 골목길이 소란스럽다. 골목길에 긴 테이블을 놓고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있다. 확성기로 음악이 흐른다. 생일 잔치 한단다. 온 동네 사람들 와서 먹고 또 싸가지고 간다. 이것도 기부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만달레이 시장 부인이 밤거리가 어둡다고 가로등 24개를 짓기 위한 기부 2,400만 잣을 기부했단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기부가 퍼져 21,085개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미얀마에선 축제 때 돈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 돈을 주운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고 전해져 행사 참가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주운 돈을 절에 다시 기부한다. 또한 꼭 축제가 아니라도 골목길에나 길거리에 책상과 의자 놓고 책상 위에는 돈다발이 수북히 쌓아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장면을 간혹 볼 수도 있다. 이것도 기부이며 그동안 길 한쪽이 비포장이라 우기 때 엄청 불편했었는데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하는데 이것도 동네 어느 사람의 기부란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심하게 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현재는 그 격차에 큰 불만은 없는 듯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기부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듯도 합니다. 개방 정책으로 돌아선 지 겨우 10년 남짓입니다. 아직도 알짜배기 사업은 군부나 그 일원들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대우가 미얀마에서 처음 사업을 하려 했을 때 군부와 손을 잡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와 유엔에서 로힝야 문제로 군부와 사업하는 기업들 제재에 운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모바일 보급률이 120%, 스마트폰 보급률이 85% 이상이며 단 5년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모바일 광역대를 구축했습니다. 비록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음영 지역이 많긴 하지만 모든 생활의 기초가 모바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10월 9일 미얀마와 EU 디지털 대표자 200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디지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란 주제로 디지털 전자상거래, 디지털 기술 향상, 기업과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디지털하면 한국인데. 중국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신흥국들은 점프업합니다. 한국은 전화, 삐삐, 시티폰 등으로 현재까지 진화했지만 그 모든 것을 건너뛰고 지금 현재의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대입합니다. 미얀마에 들여오려 한다면 최신 기술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투자에 걸림돌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항, 철도, 항만 등 전 방위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의 요지란 요지는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마련된 잔치상에 숟가락만 들고 와도 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